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암 환자에 대한 방사선 치료가 증감에 따라 치료 후 많은 분들이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방사선 치료 후 부작용 관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대학교 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최인연입니다. 방사선 치료란 방사선을 사용하여 암세포를 죽이거나 증식을 멈추게 하는 암치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치료 중 죽거나 멈춘 암세포는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치료용 방사선은 진단용 방사선보다 100배 이상 훨씬 강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일 수 있지만 부작용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 중 부작용 관리를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부작용은 말 그대로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1, 2개월 내에 급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분열이 활발한 세포인 점막, 피부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료가 끝나면 수개월 내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만성 부작용은 치료가 끝난 후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발생하게 되는데 전체 치료 환자의 1% 미만에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뇌조직괴사, 구강건조증, 폐섬유화, 척수마비증, 방광과 직장염, 생식기능 저하 등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좀 더 정밀한 방사선 치료 기법을 이용하여 치료를 하고 있지만 치료 과정 중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세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방사선 치료 부작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방사선 치료를 받고 계시거나 혹은 예정되어 있는 분이라면 본인의 치료 부위에 따른 부작용과 관리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로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전신부작용은 피로감입니다. 피로는 허약감, 탈진, 소진 등의 주관적인 느낌으로 암 치료를 받는 환자 대부분이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실제로 치료를 받는 분들 중에 피곤하다, 졸린다 등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매우 강한 에너지인 방사선이 우리 몸에 들어옴으로써 체력을 다소 소진시킬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피로감으로 적절한 수면과 휴식으로 조절이 되며 가벼운 운동 역시 증상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부위별 부작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방과 두경부암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방사선 피부염은 치료 2-3주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치료 후 1-2주 이내에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증상으로는 피부가 붉어지거나 심하면 벗겨질 수 있습니다. 피부에 화상을 입는 것과 같은 이치이기에 꼭 끼는 옷을 피하고 면으로 된 속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 부위를 문지르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데 따라서 사우나를 간다거나 샤워 시 때를 밀지 말아야 합니다. 가려울 경우 문지르지 말고 냉찜질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방사선 피부용 예방용 크림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의사 처방 없이 임의로 연고를 바르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방사선 피부용 크림을 사용할 경우에는 매일 2-3차례 치료 부위에 골고루 얇게 발라주시면 되지만 가급적 방사선 치료 전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뇌 종양이나 뇌 전이로 인해 뇌 전체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뇌가 부어서 두통과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이기 때문에 탈모와는 관련성이 없지만 뇌의 방사선 치료가 시행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모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는 치료 2-3주 뒤에 시작되지만 치료가 끝나면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뇌 부종으로 인한 증상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엔 주치의가 스테로이드 제제를 처방하게 됩니다. 그 외 머리를 조이거나 전기 드라이기, 머리핀, 염색약, 스프레이 등 모발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경부의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구강 점막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혀와 목 안이 붓거나 통증, 음식을 삼키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침샘이 마를 경우 입안이 건조하거나 감염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방사선 치료 전 구강 점검은 필수로 구강 청결 상태와 치아 상태를 확인하게 되며 필요시 치료가 시작되기 전 치과 진료를 요할 때도 있습니다. 통증치에는 약물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침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섭취하여야 합니다. 입안을 자극할 수 있는 칫솔과 치실의 사용은 제한되며 뜨겁거나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됩니다. 폐암, 식도암, 유방암과 같이 치료 시 흉부에 방사선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식도염과 방사선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강염증과 마찬가지로 자극적 음식을 제한하고 필요시 약물을 처방받게 됩니다. 폐렴의 경우 주로 경미한 기침 가래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환자들의 경우 본인이 모르는 상태로 지나가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기술의 발달로 폐로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최소화함으로써 부작용 발생 없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장의 경우에는 방사선에 특히 취약하므로 위, 간, 담도와 같이 상복부의 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부작용의 발생 위험이 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증상으로는 오심, 구토, 속쓰림과 소화불량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약을 처방받음으로써 증상을 조절하게 되며 가급적 치료 직전 음식 섭취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직장, 전립선, 부인암 등 하복부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방광과 직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설사와 빈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생식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방사선 양이 들어가는 부인암의 경우 만성적으로 질협착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을 따르게 되는데 적절한 수액 공급이 중요하며 항문이 헐어서 통증이 심할 경우 좌욕이 권장됩니다. 또한 질협착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질확장 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요약해보면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은 피로감을 제외하고는 방사선 치료가 시행된 부위에서 국소적으로 나타납니다. 치료 부위 외의 증상은 방사선 치료와 무관하며 따라서 심각한 부작용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임의로 처치하기보다는 주치의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되며 대부분의 경우 증상에 따른 대증요법으로 충분히 호전되기 때문에 과도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부작용 관리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